김병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루호도 매듭, 찌매듭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조법을 하다 보면은 나루호도, 찌매듭을 거의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늦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로조법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하다 보면 나루호도, 채비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늦었지만은 여하튼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루호도,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제로라는 명칭을 제일 처음 쓴 분이 야마모토 하치로시인데, 그분이 나루호도, 채비를, 매듭을 만들고, 또 이분이 나루호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루호도. 이게 그냥 일본 말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감탄사예요. 과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그렇구나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 과연입니다. 이것이 나루호도 라는 일본의 말입니다. 이 나루호도 채비는 정확히 지금부터 40년 전에 야마모토 하치로시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이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니까 4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하기 15분 전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4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이, 묶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일본의 우리나라도 있죠. 은어낚시 채비법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돔 낚시에서도 썼답니다. 원래는 참돔 낚시가 주 목적이었대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물 저항이라고 있죠. 물속 저항.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속도가 약 한 20km, 18, 그러니까 한 18노트 정도 되는 데다가 찌를 이렇게 딱 걸고 채비를 이렇게 딱 만들고서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조그만 찌에 엄청난 수압이 걸립니다. 참돔같이 빠른 고기가 딱 물고, 이 녀석이 냅다 반대쪽으로 달려가 버리면은 찌 여기에 걸리는 수압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찌매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찌매듭이 있다 보니까 이 찌에 이게 탁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한 힘이 걸려버려요. 힘 역자입니다. 쫙 한데 고기는 가는데 얘가 뒤로 전유동 같이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 전유동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딱 걸려버리면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루호도 채비 같이 되는 녀석은 찌가 그걸 통과를 하면서 이 물고기가 달리는데 이 찌가 이 수압의 영향을 안 받고 뒤로 그냥 쫙 빠져버려요. 그 목적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나루호도 채비가 나와가지고 일본 잡지에 발표가 되면서 확 하고서 붐이 일어났을 때가 90년대 초쯤 될 거예요. 아니면은 80년도 중반 정도. 이때는 일본에서 뭐가 흥행했냐면은 이 토너먼트 게임이 토너먼트 게임. 물고기를 낚는데 상대편 선수하고 저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선수가 고기를 낚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선수가 과연 몇 미터 수심에서 고기를 낚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찌매듭, 여기에 찌매듭이 있어요. 그리고 찌구슬이 있어요. 그리고 찌가 있어요. 찌 멈춘 거 보내주는 도래. 그러면 요거가 딱 보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여기 5m 줬네? 2m 줬네?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루호도 찌매듭을 딱 보면은 이 찌매듭 재료가 목줄입니다. 목줄 1호에서 1.2호가 기준이에요. 조금 굵게 쓰면은 1.5호입니다. 요게 이 원줄에 딱 요렇게 매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톡 나오는 요 짜투리, 요 짜투리가 기본이 2mm예요. 상대편 선수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찌매듭이 안 보이니까 상대편 선수가 지금 전유동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낚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 선수가 몇 미터 수심에서 고기를 낚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쓰는 이 토너먼트 게임 할 때 이제 이걸 많이 썼고, 그리고 긴 꼬리뱅에돔, 부시리 같이 속도가 빠른 녀석이 딱 걸렸을 때는 찌가 탈락이 돼 버려요. 찌매듭을 통과해 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 채비가 가는 줄을 써도, 가는 줄, 무슨 얘기냐면은 원줄이 가늘어요. 아주 원줄을 1.35, 1.5호, 1.75 거기에다가 찌를 딱 걸어놨는데, 나루호도 찌매듭 요 녀석이 고기가 물고선 최고 속도로 내빼도 이게 통과를 해버리고 찌는 그냥 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줄에 여기에 저항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원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루호도 채비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나루호도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국내에 없었어요. 제로조법을 제가 국내에 소개시켜 줄 때 1년 뒤에,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나루호도 채비를 같이 못 배웠어요.
그냥 일반 찌매듭이 있는 상태에서 배운 다음에 1년 뒤쯤에 야마모토 하치로 이 스승님한테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이 낚시 춘추를 통해 가지고 1999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나루호도 매듭, 즉 찌매듭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이제 걸린 거예요. 또 항상 제가 이 찌낚시 이걸 하다 보면 걸리는 게 뭐냐면, 아우 이 망할 놈의 나라, 이거 이 나라가 꼭 걸려가지고 요 일본, 그럼 일본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요, 일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일본 말이 나오면은 일단 잡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거부 반응을 가져요. 저는 이게 나루호도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40년 전에 야마모토 하치로 사람 분이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거의 고유 명사화 돼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전부 다 전 낚시인이 이 매듭은 나루호도 매듭이다라고 쓰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일본말로 걸려버린 거예요. 낚시춘추에서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이영규 기자,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하고 고민을 저하고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나가면은 말이야 일본말 나왔다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속 시끄러질 텐데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때 나왔던 것이 지금 제가 있죠, 그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또 이런 책에서 보다 보면 제가 조금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조금 웃어요. 그때 나왔던 것이 요렇게 됐다가 요게 두 개가 탁 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또 요렇게 벌어져요. 또 요렇게요. 요렇게요. 잠자리 매듭으로 할까? 다른 이름 없을까? 요거 뭐 요렇게 되면은 이 넥타이 같잖아요. 넥타이 매듭으로 할까? 얼마나 이게 우습고 참 재밌는 역사입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두 개가 탁 났는데, 이렇게 두 개 가니까 나비가 어디에 탁 앉으면은 날개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서 있는 것 같이 나오니까 나비 매듭으로 할까? 해서 이 여러 가지 남이 나라의 고유명사 같은 나루호도를, 왜냐, 우리나라 40년 전에 이 매듭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 제로찌도 없었는데 거기는 40년 전에 이미 썼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는 나비 매듭이고 넥타이 매듭이고 잠자리 매듭이고,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거다고 정해진 게 없어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 바꾸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는 그냥 나루호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비 매듭이 좋으면 나비 매듭을 하시고, 넥타이 매듭을 좋으면 넥타이 매듭을 하셔도 되고, 잠자리 매듭을 하시면 잠자리 매듭을 하셔도 됩니다. 왜? 국내는 아직까지 이 매듭은 이거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나비 매듭이라는데, 이거 어딜 봐서 나비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요. 어쨌든 이 나루호도 매듭을 만드는 법,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엔 한 가지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줄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줄 두 개가 이 원줄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요 사이로 요게 그냥 위로 들어가 버려요. 찍하고 두 녀석이. 그리고 쭉 당기면은 나루호도 매듭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조정을 잘해야 될 것이 장력이에요. 너무 꽉 당겨버리면은, 이거 당겨버리면은 요 원줄이 요 프로로카본 1호나 1.25에 씹혀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커팅을 해서 이제 실험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커팅해서 되는데, 수심을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이 줄을 갖다가 자꾸 그 위아래로 올리다 보면은 마찰열 때문에 이 줄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 이거를 당겨 가지고 미끄럼지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 이건 2세대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10년 동안 썼어요. 10년 지나가지고 이거를 개발했다는 야마모토 하치로시를 만났는데 하는 방식이 조금 틀린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였어요. 즉 2세대가 탄생한 거예요. 그거는 실험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루호도 채비의 설명이었습니다. 실험에서 뵙죠.